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빛 노후는 지금부터 황노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고정 수입이 딱 끊긴다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과연 몇 년이나 생활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바로 답이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바로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은퇴를 하신 분, 아니면 은퇴가 코앞에 다가온 분, 그리고 부모님 걱정에 대신 찾아보시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분께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 딱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뭐.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사실 이런 막연함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섭게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어렵고 복잡한 재테크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혹은 지금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 노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직 많이 남은 노년의 삶이 부족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황노지와 깊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싶으시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수치로 설명을 드리는 순간 거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시거나 심한 좌절을 하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실제 통계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여러분은 실제로 얼마나 받으시나요? 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2026년 현재 통계를 보면요, 1인 평균 수령액이 월 약 69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이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배로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둘 다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는지, 납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 전업주부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수령액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합산이 얼마인지 막연하게 어림잡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여러분은 실제로 얼마나 받으시나요? 혹시 수령 전이면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으로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 1인 최대 수령액이 월 약 34만 9,700원입니다. 이것도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제도라는 게 있어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20%씩 깎입니다. 계산해보면요, 한 분당 약 27만 9,760원씩 부부 합산으로 최대 55만 9,520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이 부부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감액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는 조금씩 더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두 연금에 관한 훨씬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바로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 영상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있으니 황노지 영상 꼭 챙겨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가 한 달 사는데 실제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고령자 가구 소비 지출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부부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300만 원 수준입니다. 매달 부족한 돈 그 어딘가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죠?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평생 모아두신 예금, 적금, 퇴직금, 현금 자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한 이유는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정확한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계산해봤다가 무서운 숫자 나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아셔야 더 늦기 전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 함께 해보시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항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식비가 많이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3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함께 보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오세요. 장보기, 반찬 가게, 가끔 외식, 병원 다녀오실 때 사드시는 것까지 다 합산하면 두 분이서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정말 소박하게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막상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다 더하면 평균 적어도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노년에는 건강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 훨씬 더 민감해지십니다. 그래서 냉난 방비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냉난 방비는 절대로 줄이시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거든요. 스마트폰 2대 기준으로 요즘 통신비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기본 요금제 써라고 하셔도 두 분 합산하면 8만 원 이상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시면 이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두세요. 자, 이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인당 의료비는 50대와 비교해서 약 1.8배 증가합니다. 병원비, 약값, 치과, 안과, 한의원까지 다 합치면 두 분이서 월 30만 원은 기본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50만 원, 100만 원도 훌쩍 넘는 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실손의료 보험이 없으시다면 병원비 부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젊었을 때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여러 개 가입하셨다면 합산 보험료가 월 30만, 4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이 많은 경우도 많고요. 이 보험 정리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명절 자녀 용돈, 손주 선물, 지인 경조사비, 교통비, 취미활동비, 종교 헌금 등등. 이 항목들 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조사비는 그때그때 상황이니까 안 넣어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년치 합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노후는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소비 항목이 바뀔 뿐입니다. 식비나 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와 간병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은퇴하면 돈 덜 쓰겠지라는 생각 이제부터 버려주세요. 이 착각이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바로 이 계산법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유 현금 자산, 월 생활비, 월 연금 및 기타 소득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말이 좀 어렵죠? 예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 가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부 합산 약 140만원 가정하고 월 생활비에서 고정 수입 연금 금액을 빼면 매달 부족한 금액 110만원이 나옵니다. 보유 현금 자산 1억 원으로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1억 원 110만원 약 91개월 약 7년 5개월. 어떠세요? 1억 원을 모으셨어도 약 7년 반 정도면 현금이 소진됩니다. 65세에 은퇴하신다면 72세 즈음에 현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2026년 현재 한국인 평균 수명은 84세 전후입니다. 이 말은 곧 약 11년 이나 12년 동안은 돈이 없는 상태로 버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연금과 현금 자산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한정 시나리오입니다. 자산이 더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계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으로 가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부 합산 약 140만원 가정하고 첫 번째 예시에 없던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 50만원을 추가하면 매달 부족한 금액 6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보유 현금 자산 1억 원으로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1억 원 60만원 약 166개월 약 13년 8개월. 어떠세요? 달라지죠? 똑같이 보유 현금 자산 1억이어도 퇴직연금 월 50만원이 더해지니까 무려 6년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기타 고정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현금이 버티는 기간이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직접 해보세요. 메모지 하나 꺼내셔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정리된 계산 공식을 보시며 적어보세요. 우리 집 월 생활비 얼마? 모든 연금 합산액 얼마? 기타 고정 수입, 임대 수입, 근로 수입 등 얼마? 매달 부족한 금액은 1번에서 2번과 3번 금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보유 현금 자산 총액 얼마? 참고로 보유 자산에는 예금, 적금, CMA 일시 수령 퇴직금 등이 포함입니다.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연수 몇 년? 어떠세요? 예상한 숫자가 나오셨나요? 생각보다 짧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아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것들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필수 고정 지출 파악하기. 한 달에 고정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보시면 되고, 가계부 작성을 하지 않는 분들은 최근 3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종이 명세서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명세서를 펼치시고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것들만 표시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구독 서비스 유튜브, 넷플릭스, 뉴스 등, 정기적으로 사드시는 약값, 온라인마트 정기 구매비, 추가로 식료품비, 의료비, 용돈, 기타 생활비를 더하시면 한 달 필수 고정 지출이 나옵니다.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막연한 머릿속 계산보다 더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연금 및 기타 고정소득 총 예상액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얼마 받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수령 자격의 조건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조회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한데 우선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 방법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쉬운 전화 상담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사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세 번째, 실제 보유한 현금 자산 정확히 파악하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집은 팔기 전까지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오늘 당장 생활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거주 중인 집이라면 더욱 현금화하지 않고 노후 삶의 터전으로 보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금 자산 계산에는 즉시 쓸 수 있는 것들만 포함하셔야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CMA 계좌 잔액, MMF 단기 금융상품, 일시 수령 퇴직금, 기타 즉시 인출 가능한 금융자산. 반면에 주식, 펀드, 부동산 같은 자산은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금액 변동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현금 자산 계산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이미 노후 준비 상위 20% 안에 드신다고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예시를 든 금액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노후 생활의 시작에서는 재테크보다 훨씬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오늘 꼭 해보실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필수 고정 지출 파악하기, 받을 수 있는 연금 및 기타 소득 총액 확인하기, 실제 보유한 현금 자산 정확히 파악하기. 고정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노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지키는 것. 둘째,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는 것. 셋째, 작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해서 고정 수입으로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여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꼭 직접 계산해 보시고 주변에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국민연금 일찍 받아야 할까요? 늦게 받아야 할까요?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어떤 게 실제로 더 이득인지 현실적인 계산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빛 노후는 지금부터 황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